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야근까지 하며 버티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혹은 천재적인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유튜브 속 어린 부자들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로 인간 본성을 꿰뚫어본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그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실패는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엉뚱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주식, 코인, 자격증만 쫓아다니느라 정작 당신 안에 잠재된 거인의 힘, 즉 마스터리의 본능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공통적으로 걸었던 길, 평범함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부를 얻는 마스터리의 3단계 비밀을 파헤쳐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를 인생의 과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DNA부터 지문까지 똑같은 사람은 없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어린 시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블록 조립? 그림 그리기? 아니면 친구들의 고민 상담이었나요? 그 속에 당신의 VCR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대, 학교 선생님의 잔소리, 그리고 돈이 되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그 목소리를 억눌러 버립니다. 결국 남들이 좋다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욕망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욕망인가요? 안정적인 공무원, 고수익 전문직, 그것이 정말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가짜 욕망을 쫓으면 필연적으로 번아웃과 실패를 맞이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다윈적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을 피해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성향과 배경이 만나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영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무작정 좋아하는 것만 하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라는 게 아닙니다. 퇴근 후 주말 시간을 이용해 내 진짜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의 과업은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면의 신호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찾았다면 이제 2단계, 현실적인 수련기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구간입니다. 왜냐고요?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돈이 안 되거든요. 이 시기에는 절대 돈이나 지위를 쫓지 마세요. 오직 배움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 내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가진 사수가 있는 곳, 빡세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쇄소에서 일할 때 고기 대신 채식을 하며 식비를 아껴 책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엔 남들 쉴 때 책을 읽었죠. 당장의 쾌락을 미루고 미래의 지식에 투자한 것입니다. 수련기의 첫 번째는 깊은 관찰입니다. 입은 닫고 눈은 크게 뜨세요. 조직의 규칙이 무엇인지, 권력이 어떻게 흐르는지,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합니다. 나대지 말고 일단 배우세요. 다음은 기술 습득입니다. 모든 기술은 초반엔 어렵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이야말로 거르는 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가치가 없겠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를 안목지라고 하죠. 이때부터 기술은 여러분의 신체 일부가 됩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처럼 말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집중력이 동반된 일만 시간이어야 합니다. 멍하니 보낸 10년 경력보다 미친 듯이 몰입한 3년이 훨씬 강력합니다. 기술이 손에 익었다면 이제 실험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비틀어보고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때 실패는 필수입니다. 실패는 피드백 데이터일 뿐입니다. 수련기를 단축시키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스승,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멘토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몇 년, 아니 몇십 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무언가 얻어내려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시간을 벌어주거나 그들의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주세요. 스승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세요.
스승의 지식을 빨대 꽂아 흡수한다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아니라 지식의 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제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스승의 그늘이 너무 편안해지면 성장은 멈춥니다. 언젠가는 스승을 부정하고 그를 뛰어넘어 독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술만 좋으면 성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인간관계, 사회 정치 때문에 무너집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를 사회적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읽는 눈이 없으면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일만 잘하면 인정받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세요.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시각에만 갇히지 말고 타인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세요. 저 상사는 왜 화를 낼까? 저 동료는 왜 비협조적일까? 그들의 불안과 욕망을 읽어내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 보이지 마세요. 뛰어난 재능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며 자신의 발톱을 숨기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수련기를 거치고 사회적 지능까지 갖췄다면 이제 4단계의 창의적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기존의 규칙을 깨고 나만의 것을 세상에 내놓는 단계입니다. 마스터들은 차원적 사고를 합니다. A라는 기술과 B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기술에 인문학을 더하고 요리사가 분자 과학을 접목하듯 말이죠. 섞일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섞으세요. 이때 필요한 건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왜 안 돼? 라고 질문하세요.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식은 어른처럼, 마음은 아이처럼. 아이디어는 책상 앞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몰입하다가 완전히 놓아버리고 쉴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유레카가 터집니다. 뇌를 쥐어짜다가 풀어주는 리듬을 타세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마스터리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때는 이성과 직관이 하나가 됩니다. 바둑기사가 수를 읽지 않아도 돌을 놓을 자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마스터는 디테일을 보면서 동시에 전체를 봅니다. 시장의 흐름, 기술의 미래, 사람들의 심리가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남들이 한 수 앞을 볼 때 당신은 판 전체를 읽게 되는 것이죠. 이 경지에 오르면 돈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옵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기술, 당신의 통찰력을 사기 위해 줄을 서게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고 쉬운 성공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묵묵히 수련의 길을 걷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분야의 책 한 권을 사거나 관련 강의를 찾아보세요.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승리를 쌓아가세요. 하루 30분의 집중, 하나의 작은 기술 습득, 이것이 쌓여 복리의 마법을 일으킵니다. 마스터리는 도약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빈치는 50세가 넘어서야 최고의 걸작을 완성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핑계일 뿐입니다. 성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육이 찢어져야 커지는 것처럼 뇌도 혼란스럽고 힘들 때 성장합니다. 편안함은 정체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을 환영하세요. 의지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바꾸세요. 나를 방해하는 술자리, 의미 없는 모임을 줄이고 성장을 자극하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던져 넣으세요. 거울 유런이 당신을 그들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시작했으면 끝을 보세요. 작은 프로젝트라도 완성해본 경험이 마스터로 가는 근육을 만듭니다. 흐지부지 끝내는 습관은 패배자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의심해도 당신만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 길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로버트 그린의 말을 기억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걷는 자에게 길은 열린다.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기술을 익히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조각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미켈란젤로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끈기를 가질 때 마스터가 됩니다. 오늘 하루의 지루한 반복을 견뎌낸 당신이 바로 예비 마스터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첫째,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인생의 과업을 찾으세요. 둘째, 수련기를 통해 기술을 익히고 스승의 지식을 훔치세요. 셋째, 사회적 지능을 무기 삼아 창의적인 거장으로 거듭나세요. 이 길의 끝에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실력으로 세상에 우뚝 서는 쾌감.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불평만 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마스터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멈추지 않는 걸음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당장 시작할 여러분만의 작은 실천 하나를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